더 뉴스 코너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3가지 정리해드리고요.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함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예, 어제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26,000톤급 여객선 퀸즈의 누비아 2호가 항로 인근에 있는 암초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좌초됐습니다. 승객 모두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기억이 있는 시민들 모두 소식 듣고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요. 섬에 배가 얹혀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단 사상자는 안 나왔어요? 그 배에 탄 267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27명 정도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 치료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선내에서는 사고 수습 위에서 일부 승무원하고 해경이 함께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고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그 여객선이 충돌한 지역이 족도라는 무인도인데요. 그 사고 난 여객선이 원래 설정했던 항로를 200m 정도 이탈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주에서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출발해서 목포에 9시 좀 넘어서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안이니까 거의 다 온 셈입니다. 온 셈인데 일부 항로 이탈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해경은 민관 수사팀을 꾸려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서야 되고 재발 방지책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항로를 200m나 이탈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검찰 인사 소식인데 앞서 이제 이건태 의원과 짚어봤고요. 자, 검찰 고위 인사를 우리 한겨레 하호영 기자의 분석을 통해서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간단하게 사실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뒤에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어제 중앙지검장 말고도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을 했고요. 검찰총장 폐지에 이어서 항소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불만 커지는 가운데 인사권 행사로 조직 기강을 한번 잡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공통점도 좀 있습니다. 이번 발탁된 검찰 고위 간부들은요.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거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검찰의 집단 의견 표명, 뭐 항명이라고도 하죠. 그때 당시에 다른 목소리 냈다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강 잡기 용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도와가지고 관련 논의 참여했던 간부, 대표적인 간부로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는 지목되고 있어요.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를 발탁하면서 정부는 조직 안정, 인적 쇄신 강조한 겁니다. 이게 조금 기조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지난 인사까지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중용됐던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탕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랬군요. 의외다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진짜 우리 사람을 한번 써보자라는 의견들이 여권 내에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에 우리 사람 있고 남의 사람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분위기 안에서는 그리고 사실상 검찰이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이제 없어집니다. 이것을 찬성하느냐 마느냐도 좀 분명하게 갈라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박검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죠? 그때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거쳐서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문재인 정부 사람 아니냐라고 검찰 내부에서도 좀 분류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구 부산 고등검찰청으로 돌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물 먹고 내려갔다는 그때 또 한직에 있었군요. 뭐 흔히 이제 차장 검사하다가 검사장 못 되고 고검 검사로 가면 물 먹었다 좌천됐다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번에 고검장 승진 결정된 이정현 연구위원도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을 때 채널A 수사 진행하다가 윤석열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 조직 내에서는 또 인사 있으면 또 반발하는 또
검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논란이 좀 있어요.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배치된 고위직들이 한직에서 요직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 직으로 또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누구를 보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공석을 채우는 응급조치, 이 전격적인 응급조치로 끝날지 아니면 항소포기에 대해서 목소리 낸 간부들을 요직에서 빼서 그 자리로 이동시키는 물갈이로 이어질지에 따라서 논란은 좀 크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내부 상황은 보통 이제 게시판 보면 나오잖아요. 네. 검찰 게시판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시판이 사실상 못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내부에서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소포기를 비판하는 검사장 강등, 뭐 이런 강등이라는 표현이 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러한 인사조처가 현실화할지가 변수로 좀 꼽힙니다. 어쨌거나 검사장을 평검사로 과연 전무 조치할 것이냐. 다만 법무부 정부 역시 조직 안정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인사로 혼란 수습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 법사위 법률권 인사들이 그 당시 때 이제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 18명의 집단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어제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11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들의 행동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 그러니까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 정치적 중립성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성호 법무장관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조직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좀 기조가 다른 것 같네요. 여권 내에서 의견이 좀 나뉘고요.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나는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나뉘는데. 그래요? 원내 지도부 포함해서 여권 지도부가 기자회견 자체를 초기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결정을 해서 본인들이 자체 결정으로 기자회견. 김병기 원내대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재진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회견 내용 물어보니까요. 처음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좀 중요한데요. 내용에 옳고 그름 떠나서 예민한 얘기는 정죄에 대해서 올라가야지 상의 없이 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에서도 취재를 좀 더 했죠. 당 지도부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요? 그래서 우리도 원내 지도부 연락을 받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과는 전혀 교감 없거나 상의하지 않고 법사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자들끼리는 정말 뉴노멀은 뉴노멀인가 보다. 진짜네요. 원내 지도부도 몰랐고 당 대표도 몰랐다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갈게요. 사실은 국내 소식이 워낙 많아가지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의 집단지권 행사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유사시에 대만으로 일본 군대 간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반응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여행 자제, 뭐 여행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본 쪽에서는 교민들 안전 막 당부하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어제 교도통신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통보했다.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오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현재 형세에서 설령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 해도 시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산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정도로 좀 격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일본의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 보면은요.
2022년 기준으로 일본 수산물 전체 수출의 20%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요? 예, 흥미로운 건 2위는 홍콩으로 15%예요. 그럼 35%가 중국입니다. 예. 수산업계는 아주 타격이 심하죠. 예. 그리고 사실 후쿠시마 원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방사성 물질 오염 측정을 그 중국 쪽 참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달 초부터 가리비 수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초부터 겨우 시작을 한 건데 중국이 탁 끄는 겁니다. 그랬군요. 네네. 예. 양측 관계가 더 지금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뉴스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누겨볼 뉴스는 무슨 소식입니까? 감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감사원 세상은 요지경 이 정도로 다뤄봤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 얘기죠.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감사원 좀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실생활에 언제 검찰 감사원 겪겠습니까? 다만 공직기관 측면에서는 헌법기관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이었죠. 운영쇄신 TF에 불만을 품고 벌이는 일이 아주 요지경입니다. 아니 근데 그 퇴임식에 노래를 틀었다는데 그 어떤 노래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쇄신 TF가요. 그 유병호 감사원 그 사무총장이 전 정부에서 표적 감사했다라는 지적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운영쇄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TF를 만든 건데요. 이걸 만든 게 이제 최재원 전 감사원장이잖아요. 퇴임식이 지난 11월에 있었고 갑자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유병호 원장이 스마트폰을 들고 새싹은요 지금 이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영혼 없는 것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런 정말 초유의 일이네요. 초유의 일입니다. 헌법기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TF를 주도하고 있는 정상호 신입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도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엿을 보냈다고요? 좀 유치하기도 하고 제가 이 보도로 말씀드리는 것도 좀 맞나 싶을 정도긴 한데요. 사실 이게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12.3 불법 기업은 주도한 게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서울 충안고 출신이라 해서 충안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조직이죠. 그런데 이 유병호 감사위원을 따르는 측근그룹도 있습니다. 타이거파라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 운영쇄신 TF에 유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측근그룹인 타이거파도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도 실제로 유 위원장이 사무총장 시절에 고속 승진을 시켰던 그런 인사들 현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아까 그 검찰도 게시판 말씀하셨는데요. 이쪽도 게시판입니다. 그래요? 게시판이어서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은요. 타이거파로 분류되는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타이거파지라고 감사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자 TF에서 규명하려는 진상 무엇이냐? 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집단으로 발길질 주먹질 마구하니 좋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사실 감사원에서 벌어지는 행동들 말로는 좀 믿어지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사실 공직기강 측면에서는 좀 각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취재 열심히 해주셨어요.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